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력 전달 장치 8번의 축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같은 경우 모델링은 쉬운데 의외로 규격품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 조립도 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센터 구멍에 대한 규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키가 있고 오일실, 베어링이 있습니다. 따라서 2D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본체 다음으로 작성할 것이 많은 것이 축입니다. 이제 축에 적용이 되어지는 규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어지는 규격에는 일단 평행 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 오일실, 센터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 구멍에 대한 도시법인 양끝 센터의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는 그렇게 저번에도 한번 살펴본 대로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지만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이기 때문에 이 밑에 T1 부분에 대한 규격을 적용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규격을 참조를 하셔서 모델링과 도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모델링을 할 때 도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베어링도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지만은 축에 대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어깨 높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로 재어서 이 축이 닿이는 부분에 대한 자를 재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 이쪽 부분에 반지름 값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어깨 높이 값을 적용해서 축을 모델링 하기보다는 자로 재서 하시면 되고, 이 반지름 값 R 같은 경우는 이 어깨 높이에 따라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로 재어 보시고 가장 비슷한 값에 대한 R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구멍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구멍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A형부터 R형까지가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도면에 표시하는 형은 아마 B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A형이나 C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주로 보면 B형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B형으로 해주시면 되고, 2D 도면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기호로만 표시를 해주시고, 그러한 규격 변호와 호칭 방법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호칭 방법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그대로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축 길이에 따른 호칭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 만일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호칭 방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 생각에는 남아 있어도 좋다, 이 부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험은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서 어떤 부분을 시험에서 설계를 하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센터 구멍 모델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구멍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축 같은 경우는 선반에서 많이 가공을 하게 되는데, 요즘 나오는 CNC 선반 같은 경우는 심압대가 없지만은 주로 대형 축이라든지, 물론 CNC로 하는 것들 중에서도 특수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심압대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압대가 삽입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센터 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축 길이가 짧은 경우라면 굳이 센터 구멍을 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NC 머신 선반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만 처킹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 구멍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축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혹은 범용 선반이나 특수 선반을 이용할 때에는 축에 이러한 센터 구멍을 가공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 쪽으로 가신다 하면 이러한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도면을 보고 모델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같은 경우는 실제 3D 모델링은 제 생각에는 기어 다음으로 가장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치수만 잘 따시면 여러분들이 뭐 모델링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나사 길이 같은 경우는, 완전 나사부 길이 같은 경우는 도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까지가 완전 나사부고 불완전 나사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 나사부를 표기하는 것을 감안해서 한 3mm 정도를 띄워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벤터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로 평면을 선택하고, 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델링을 한 번에 스케치를 해서 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하나 작도를 하고,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면을 조금 작게 하고,
작게 해도 안 보이네요. 이거를 줄여야겠네. 단위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7개의 직사각형을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가 12고 그 다음은 18이고 먼저 작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중심선으로 다시 만들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치수를 잘못 찍었네요.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축을 완성을 시키고, 이 부분은 스레드를 주시면 되고, 키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홈은 먼저 평면을 하나, 이 평면을 선택을 하고 이 원통면을 선택을 하면 이 원통에 접하는 이러한 평면을 하나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D 스케치를 이 면을 잡고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일단 치수를 쉬고 목깎이로 3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끝점에서 이 끝단까지 길이가 3mm이기 때문에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하나 투영을 해주고, 치수로 이 끝점과 이 라인의 길이 값을 3으로 주신 다음에 일치 구속으로 이 점과 이 점을 하면 안 된다고 나오네요. 다시 이 치수를 일단 삭제를 하고 이동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동 명령을 이용해서 하기 전에 라인을 하나 그리고 라인을 또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명령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이 점을 선택하고, 이 교차점에 또 안 잡히네요. 그러면 점을 하나 찍고 다시 이동 명령으로 택하고 기준점은 이 점을 찍고 이 점에다가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명령을 명령 단축키인 1을 클릭을 하시고 프로파일은 이거를 선택을 하고 깊이는 3점으로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키홈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도 이쪽과 축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바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을 작성을 해주시고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일치 구속으로 이 점과 이 라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6에 16이기 때문에 치수를 6을 주시고 16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여기도 3m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형상투영으로 이 라인을 잡고 치수를 이 점과 이 선을 3을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대로 그냥 한번 스케치가 잘못됐네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가야 되는데 축지름이 같이 됐었는데 접하는 게 아니라 평면이 조금 이상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픽 슬라이스를 끄고 접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일단 이 부분에 스케치가 아니고 치수를 삭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두신 다음에 형상투영으로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다시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3으로 주고 돌출 명령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차집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깎이로 이용해서 3을 주시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와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키홈은 작성이 되었고 이제 이 부분에 이 지금 두 부분을 오일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확인했을 때는 이쪽 부분도 오일실이 삽입이 지금 커버에는 이쪽 부분 오일실이 노랗게 되었는데 오일실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양단을 오일실이 삽입되는 부분에 대한 구격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30도에 2.2로 못따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필렛을 주면 되겠습니다. 못따기를 선택을 하고 거리 및 각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면은 이 면을 잡고 모서리는 이 모서리를 잡고 거리는 2.2 각도는 30도로 하신 다음에 일단 이쪽에 먼저 목깎이를 마저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이 R2가 되게 되고 이쪽 부분이 R4이기 때문에 목깎이를 누르고 반지름을 2로 선택하고 이 부분을 목깎이 해주시고 적용을 누른 다음에 반지름 4짜리를 이 면을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못따기로 거리 및 각도를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잡고 이 모서리를 잡고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 목깎이로 이쪽은 4 적용을 해주시고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베어링이 삽입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모서리에 대한 목깎이를 0.6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사를 표현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나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스레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냥 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양에 들어가셔서 전체 길이를 체크 해제하고 일단은 길이 값이 이쪽 부분은 16이니까 16을 적용을 해주시고 반대쪽은 18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 스레드를 더블 클릭하고 사양은 이 축지름에 자동으로 크기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물론 안시 메트릭 프로파일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ISO로 바꾸고 적용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가게끔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깊이를 18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양도 마찬가지로 물론 안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확인을 누르고 이제 목깎이가 아니고 못따기를 1mm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 모델링은 완성이 되었으며 이제 센터 구멍에 대한 모델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구멍은 뭐 시간이 없으시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 한쪽만,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나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아니라 두 쪽 다 센터 구멍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2D 스케치를 누르고 이 점을 중심점으로 바꾼 다음에 구멍 명령을 클릭을 하시고 카운터 싱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로 되어 있는데, 인벤터는 이 드릴점에 대한 것은 길이값이 끝까지가 아니고 이 드릴점을 생략한 부분까지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2D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스케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어차피 원통형이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아무 평면이나 XY만 빼고 아무 평면이나, 죄송합니다. 다시 2D 스케치를 이 평면에다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 A형으로 작성해도 되는데 B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길이 값이 일단 중심선을 하나 작성을 하시고, 작성을 하고 이 각도가 정확하게 몇 도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드릴 날각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 따라서 118도나 120도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한 이 정도 되는 부분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일단 이렇게 라인으로 두 군데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여기는 선택을 하시고, 이쪽도 라인으로
시험에서는 시간이 없으시다면 굳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설계 변경에서 만약 센터 구멍을 모델링 하여라라고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해야 되겠죠. 치수를 이 각도를 60도로 주고 여기는 30도, 60도가 되겠네요. 이 각도는 30도, 이 각도는 60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가 이 끝점에서 이 선까지를 L이 지금 만일 2.5에 호칭 지름을 2.5에 8짜리를 쓴다면은 L은 2.2가 되고 L2 값이 3.2네요. 그럼 이 값을 2.2 L2가 3.2 그리고 이 A가 0.78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호칭경을 주시면은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호칭경이 아까 전에 우리가 2.5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호칭경을 주시면 자동으로 치수가 완전히 구속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축은 빼기를 선택을 하시면 잘못했네요.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스케치를 저쪽 끝단으로 이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하고 이동이 되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형상 투영을 하나 하시고 이동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기준점은 이 점으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중간점이 불행하게도 안 잡히네요. 일단은 확인을 선택을 하시고 그렇다면 점을 다시 이 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다시 이동으로 기준점은 이 점을 선택해서 이 점에다가 찍은 다음에 라인을 하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가 조금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아니면 일단 치수를 다 지우고 다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변경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하면은 이쪽에 이러한 식으로 센터 구멍이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 방법으로 반대쪽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축지름이 지금 이 경우는 아까 14였기 때문에 2.5로 하면 2.5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구멍이 많이 크게 뚫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는 작성을 안 한 것이 커버랑 풀리는 한번 했었는데, 또 이러한 형상의 풀리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커버는 특별히 뭐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풀리만 하나 더 작성을 해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기계 제도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